분양가도 높은 것 같고 관리비도 높다고 하고 단지 내 조경이나 놀이터 등 시설도 부족하고 동간 거리도 좁고 어둡던데 일반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 괜찮을까요? 대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범어 내거리의 랜드마크, 고급화의 상징, 두산 위브 더 제니스입니다. 범어 내거리의 입지 설명은 말이 필요 없겠죠. 대형 평형의 대단지, 단지 내 대형 상업시설과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도 연결되어 있어 매우 편리한 생활권을 누리고 있는 넘사벽 단지입니다. 과거에는 고급화의 주상복합 이미지와 소형 나홀로 아파트의 이미지로 넘사벽이거나 혹은 주거 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지와 생활 편의성이 갖춰진 도심에 국민평형 중심 대단지의 신축 주상복합이 들어서므로 관심이 집중되고 그 지역을 리딩하는 단지로 자리매김하며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주상복합의 단점들은 다 해소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아파트 임장러 IM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로얄동의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상복합의 장단점을 우선 파악하시고 로얄동의 기준을 대입해보면 되겠습니다. 주복의 단점은 제3자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것이 큽니다. 뭔가 빽빽해 보이고 단지의 느낌이 들지 않는 외부의 시선인 것이지요. 주상복합은 교통이 집중되고 사람이 모이는 상업지역에 주거와 상업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저층부에는 다양한 상가가 들어오게 되어 단지 내에서 교육 및 여가 활동까지 생활 편의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바로 슬세권, 상당히 매력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초고층의 압도적 웅장함이 특징이며 조망 또한 우수합니다. 도심의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보안이 철저하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신축 주상복합의 커뮤니티와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 좁고 비싼 땅에 높게 지어지다 보니 녹지 등 놀이시설이 부족한 점, 고층의 짧은 동간거리로 인해 채광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단지는 태평로 일대에 주목받고 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고성동에 소재하고요.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 대구역 오페라 W, 대구 오페라 스위첸을 포함하여 고성 4총사로 불리우는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철도를 기준으로 북쪽이 북구 고성동, 남쪽이 태평로가 있는 중구입니다. 이 일대에서는 23년 6월에 입주한 달성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가 유일한 일반 아파트 단지이고요. 달푸힐을 필두로 입주가 시작된 태평로는 주상복합 단지들이 대거 입주하며 1만 3천여 세대의 주거타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생활권 연결 광역철도가 24년 7월 개통 예정이고요. 향후 26년도 목표로 원대역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따른 주변 환경 변화와 상권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3월 31일 호객노노 전용 84 기준 500세대 이상 입주 5년 이내의 아파트를 보시면 가격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신축 주상복합 단지로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이 태평로를 리딩하고 있으며 분양가와 선호도에 따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입주 예정일이 24년 2월이었으나 24년 3월로 미뤄졌고요. 아파트 6개동 937세대, 오피스텔 2개동 270세대, 총 1207세대 주상복합입니다. 지하 4층, 지상은 9층에서 최고 47층이고요. 평형 구성은 전용 5구 178세대, 84A 타입 268세대, 84B 타입이 311세대, 101 타입이 180세대로 총
총 4개 타입 35평이 579세대로 중형 위주의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별도의 확장비가 없고요. 중도금 무이자 대출입니다. 그리고 기타 유상 옵션 비용이 추가되겠습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84 타입 층별 기준 500에서 700만원 차이로 벌어지고요. 최저 4억 9,900에서 5억 7,900만원, 초고층과는 8천만원 차이입니다. 최저층이 2층이고요. 2층부터 9층까지는 각 층별로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층에서 20층 5억 6,100만원, 2층 대비 4,600만원 추가 금액 발생하고요. 21에서 30층 5억 6,600만원으로 500만원 추가, 31에서 40층 5억 7,300만원으로 700만원 추가, 41에서 47층 5억 7,900만원으로 600만원이 추가됩니다. 20년 12월 84A 타입 29층이 7억 5,767만원으로 최고 거래되었고요. 현재 마피 상황을 고려한다면 2억 이상의 웃돈을 준 상황입니다. 최근 84의 경우 분양가에 추가 옵션 비용 1,000만원 정도 감안하더라도 마피 4천만원 이상의 실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 매물을 보시면 마피 폭이 가장 큰 매물이 102동 -5,200으로 분양가 5억 4,700만원인 것을 보면 10층 미만의 매물로 5억 2,100만원부터 있습니다. 그럼 주상복합을 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매물을 봐야 할까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같은 단지임에도 호불호가 뚜렷하여 프리미엄의 차이가 상당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로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는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101동, 102동, 103동이 전면 배치되어 남동과 남서향 모두, 그리고 104동의 남동향, 106동의 남서향은 조망과 일조권이 예상되고요. 좀 더 먼 시각에서 보면 바로 옆 단지와 철길 건너의 단지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조망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임장을 통해 채광을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오후 1시, 101, 102, 103동은 남동과 남서 모두 저층까지도 채광이 좋았고요. 104동 남동과 106동 남서는 시간대별로 저층까지 채광이 된다. 105동 남동은 일부, 105동 남서와 106동 남동은 채광의 간섭이 있다로 확인되었습니다. 태평로 일대 아직 소화되지 못한 입주 물량에 대단지 입주가 또 시작되는데요. 매물의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지 적은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앞으로 이 매물들은 언제쯤 소진될 것이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를 통해 매물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달성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가 23년 6월 입주했었는데요. 5월에 230여 개로 매물량이 가장 많았고 세대수 대비 약 15% 정도의 매물이었습니다. 매물량이 약 5%대로 줄어든 시기를 보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구역 오페라 W는 23년 5월 입주였고요. 3월에 220개로 매물량이 가장 많았고 세대수 대비 약 22% 정도, 매물 소진 시까지는 약 5개월, 입주 시기부터는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23년 9월 입주한 단지로 10월에 매물량이 가장 많았고 세대수 대비 약 39%로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 매물의 양은 약 10%로 아직도 마피폭이 큰 상황입니다. 같은 태평로에 위치함에도 선호 단지의 차이가 확연히 보이는 대목입니다. 단지의 규모, 브랜드, 단지 배치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23년 11월 입주, 12월에 매물량이 가장 많았고 세대수 대비 약 23%, 매물량이 5%로 소진되기까지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의 경우 24년 3월 31일 현재 300여 개의 매물로 31% 정도의 다소 높은 매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가 비슷한 관심단지인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 드림과 직관적 매물량만 비교하더라도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힐스테이트 동원 센트럴의 매물량이 3배에 가깝게 많다는 것과 가수요가 확연히 보입니다. 제1풍경채를 제외한 23년 태평로 일대에 입주한 단지들의 매물 소진 기간은 대체로 3개월이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가 입주가 시작되고 뒤이어 도원 힐스와 오페라 스위첸 입주에 매물이 많은 상황이라 매물이 소진되기까지는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의 추이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실 때는 장점을 생각하시고 그에 부합한지에 따라 거래의 호불호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환금성이 떨어지는 동호는 피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고려하실 때는 슬세권의 편의성이냐, 단지 구성의 쾌적함이냐 등 개인의 가치 기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평로에서 달성파크 부르지오 힐스테이트 일반 아파트 단지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주상복합 아파트 이 두 단지의 가격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제안사항이 있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생각을 나눠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얼마 전 올렸던 영상에서 카메라가 많이 흔들린다는 의견과 현장감이 느껴져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은 주어진 시간 안에 좀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빨리 걷기도 했었고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편집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살짝 울렁이는 느낌이 매끄럽지 않게 느껴져서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걸으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